외대 보고 문과 학생인데 여기서 핵심은 경영과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 중요한 거.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정성이 넘치고 매력이 발산되는 자기소개서 쓰는 법에 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혜원 올인 아카데미 원장이고요. 에듀시크릿 수시전략연구소장으로 계시는 김성호 박사님입니다. 외대부고나 대원외고, 이런 자사고나 외고 등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 어떻게 써야 될까? 박사님,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건 진정성이겠죠. 네. 자기주도 학습은 특히 외고나 자사고에 같은 경우에는 언어 역량 또는 토론 역량, 독서 역량 이런 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써야 되기도 할 거고, 크게 보면 문과는 학서나 토론, 보고서나 학교에서 여러 수행 활동들, 그러니까 핵심 사례로 잘 보여주면서 동시에 연관되거나 혹은 현행 연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연결되게끔 써야지 그냥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자기소개서라 볼 수 있겠네요. 이과 학생은 탐구를 통해서 내가 뭘 배웠는지, 그쵸. 내가 왜 이 탐구를 하게 되었는지, 그 결과로 내가 무엇을 얻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받는지 연결해서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 그런 역량들을 잘 갖추고 있다는 걸 어떻게 보여줄 거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수학, 과학, 인문학 파트 이렇게 자기주도 학습이 가장 중요한 파트죠. 결국 따라서 1500자에도 절반 이상을 차지해야 되겠죠. 분량도 여기가 제일 많게끔 아까 꼼꼼하게 3파트나 4파트로 나누어서 정리를 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떤 파트가 있나요? 고등학교 졸업 후에 진로 계획,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활동 계획도 이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학교에 지원한 이유, 진로 계획, 지원 동기. 학생들이 항상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나의 비전과 그 학교의 비전이 일치하는지를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그 학교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니까 학교를 좀 연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요? 이제 인성 영역을 써야 되죠. 우리 학생들이 자기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고 사실 이거는 공동체 역량을 묻는 거잖아요. 대입에서는 아예 공동체 역량이라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고 어떻게 협력하고 거기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어떤 팔로우십을 발휘했는지 이런 걸 묻고 있는 거라서 학생이 봉사활동이나 학교에서의 임원활동이나 또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인성을 발달시켜 왔는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결국 한 이것도 2파트 정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한 파트는 그 학생이 그것에 관해서 깨닫게 된 계기, 그 다음에 그걸 깨닫게 된 걸 좀 더 심화시켜서 발전해 가고 있는 어떤 사례를 집어넣는다면 인성이 성장하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겠죠. 사실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지만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려면 결국 하나의 리딩 문장이 필요하죠. 그럼 전체 글을 묶어주는 하나의 자아가 필요한 거죠. 그걸 이제 보통 비전이라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비전과 핵심 역량을 잘 결합한 리딩 문장을 만들어야 조금 전체 글을 묶을 수 있는, 그래서 리딩 문장 만드는 게 중요한데 사실 이게 가장 어렵잖아요. 그 일종의 자기소개서 전체를 읽히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워딩 작업이죠. 요 외대보고 문과 학생인데 한번 이 친구의 리딩 문장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뉴스 앵커가 되기 위해 객관적인 언어로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는 논리력과 비판적 사고력. 결국 뉴스 앵커라는 말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게 비전이잖아요.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겠죠. 이 친구는 어떤 역량을 제시했나요? 논리력과 비판적 사고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뒤에 따라올 내용은 그걸 증명하는 사례여야 되겠죠. 그렇죠. 논리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객관적인 언어와 연관성이 있을 거고 진실을 전달하려면 우리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점에 있어서 리딩 문장은 상당히 잘 만든 문장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자기주도 학습을 크게 2파트로 나눠 썼는데 어떻게 썼나요? 일단 인문독서 글쓰기, 그리고 이제 영어 신문부, 그다음 방송부 이렇게 3가지 활동에 관해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시사 및 맞춤법 방송도 했다. 이런 진로와 연결해서 쓰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인문독서 글쓰기랑 또 신문부에서 영자신문을 만들어 본 그래서 지적 역량을 마음껏 키웠다. 그래서 뉴스 앵커가 되기 위한 지식과 글쓰기 역량을 많이 쌓았다는 걸 잘 보여주고 있네요. 두 번째 파트는 재미있게 뭘 썼나요? 수학 독서를 중심으로 무한의 개념에 도전했다. 무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보면 미적분의 핵심이 됩니다. 그러려면 무한 개념을 이해해야 되는 거라서 이 친구는 독서를 통해서 무한 개념을 통해서 충분히 수학적 역량이 있다는 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독서는 수학도 보여줄 수 있네요.
그러니까 독서가 매우 중요한데 독서를 해야 토론도 하고 독서를 해야 실험도 설계하고 독서를 해야 수학도 쓸 수 있어요. 의대 가기 위해서도 독서가 기본이 됩니다. 독서 활동 기록 자체는 대입에 제출하지 않지만 모든 세특에 간접적으로 독서가 기반이 되어서 지식을 주도적으로 심화 있게 탐구하였다는 게 드러납니다. 독서가 대입을 위한 세특의 가장 기본이 된다. 이 친구는 그 다음에 학업계가 진로 계획을 4단계로 썼네요. 첫 번째는 자율성을 중시하는 권학 이념과 독립 언론인이라는 개인 비전이 이제 일치되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가는 이유가 명확한 거죠. 학교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잘 이해하고 썼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이 친구가 정외과를 간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가장 부족한 분야가 국제 저널리스트가 좀 부족합니다. 부족한 분야에 좀 더 명확한 지식을 쌓고 싶어서 정외과를 갔다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정외과를 간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목적, 동기, 이유를 밝히는 게 중요하죠. 여기 핵심은 어디 간다가 아니고 내가 거기에 왜 가는가가 중요한. 그 왜를 써야 되겠죠. 네. 정외과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외과에 가서 국제적인 시각을 갖춘 언론인이 되겠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당연히 방송국 입사겠죠. 팩트만 잡고 쓸 게 아니고 내가 그걸 왜 하는지 그 의미, 목적, 이유를 쓰는 게 중요하잖아요. 또 깨달음 쓰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성에서는 뭘 썼나요? 토론을 준비했던 사례를 썼는데요. 2가지 사례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일방적인 리더십을 이제 발휘하다가 나중에는 혼자 다 한 거죠. 폭력적으로. 그렇죠. 네. 너무 욕심 많아서 내가 다 한 거야. 네. 따라와. 이렇게 네. 했더니 별로 효과가 없는데 네. 나중에는 같이 학생들하고 토론도 하면서 같이 이끌었더니 좋은 결과가 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협력을 이끌어내고 그래서 성과를 내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죠. 네. 협력적 리더십을 배운 거죠. 네. 이렇게 학생들은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런 플랜을 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사실은 이 플레이 짬이 다 쓴 거나 마찬가지죠. 스탠포드 대학 장학생으로 갔는데 이런 친구는 필립스 엑스터, 필립스 엔도보, 요 양대 산맥인데요. 동시 합격한 친구인데